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시사토론 민선 국위 단체장에게 듣는다 첫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이 시간에는 새롭게 출범한 각 시군과 도정의 운영 방향을 집중 조명해 볼 텐데요. 첫 순서로 민선 국위 전북 도정을 살펴봅니다. 거듭된 소외와 침체라는 현실 속에서도 대전환을 선언하며 새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전북 도정. 180만 도민의 삶을 바꿀 4년의 청사진과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호 군산대 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도정의 현주소와 핵심 정책을 담은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민 주권과 체감 성장을 깃발로 들고 민선 국위 전북특별자치도정이 닻을 올렸습니다. 청사 스피드게이트를 열고 간부 회의를 생중계하며 파격적인 행정 혁신에 나선 전북 도정. 신임 이원택 지사는 인수위 단계부터 재생에너지와 피지컬 AI로 지역 산업의 대전환을 선언했고 2차 공공기관 유치와 현대차 투자를 발판 삼아 새만금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실 기업이 올 수밖에 없는 요건과 경쟁력을 만들어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4년 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경과될 수 있도록. 하지만 출발선에서 맞닥뜨린 전북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형 반도체 투자 배제와 거듭된 지역 소외, 주력 산업 약화에 인구 유출까지 더해진 이른바 삼중 소외의 현실 속에서 쓰러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도정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과 열악한 지방 재정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출범 한 달을 맞은 민선 국위 전북특별자치도. 악조건을 딛고 도민이 체감할 반전의 성과와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낼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취임 한 달 정도 되시면 축하드리고요. 자, 민선 국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취임한 지 한 달 동안 이제 근황도 많이 궁금한데 도민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민선 국위가 출발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갑니다.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업무를 준비하고 또 도정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신중하면서 전북의 현안과 미래를 풀어가겠습니다. 오직 도민과 함께 체감 성장을 통해서 전북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전북의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반도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북이 좀 배제되어서 도민들이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좀 이에 대한 좀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고 전략 방향을 가지고 계실 텐데 좀 이 문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서남권으로 해서 800조가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북이 이제 소외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와대랑 또 산업부랑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려와 걱정을 전달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것은 정부가 5곡 3특이 균형발전 전략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을 빼면 4극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을 이제 발표한 겁니다. 영남은 2극이니까요.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이 들어가 있고 충청권, 서남권, 영남권 이렇게 해서 4극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를 했고 3특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이 앞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청와대나 정부나 저희 전북도가 같이 의논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 빠르면 연말 연초 정도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사실 서남권에 집중되면서 우리 전북이 좀 빠진 것은 현재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 엔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그 5극 3특이라고 해서 성장 엔진 사업을 이렇게 정하는데 우리가 수소, 피지컬 AI와 로봇,
그다음에 농생명 바이오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반도체 소재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사실 광주 전남으로 SK와 삼성이 투자질 때 이제 소부장 클러스터는 우리 전북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첨단 케미컬 그 화학 소재들이 우리 전북에서 많이 생태계가 있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점으로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때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 9, 10, 11 잘 준비해서 우리 전북이 소부장 클러스터 또 피지컬 AI와 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 푸드테크 등 다양한 산업들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또 2차 추가 투자를 좀 끌어오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마 현대차 구조가 이제 내년에 착공해서 3년 안에 완공이 되면 우리 도민들께서 저렇게 대기업이 3년 만에 착공해서 완공을 한다고 하면 성공하는 모델을 보지 않을까 싶고 현대차도 2단계 투자 계획을 또 준비할 거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예. 또 이 절박함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난 13일 취임 첫 기자회견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새만금 관광 레저 산업과 관련해서 복합 리조트 유치와 관련돼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국인 카지노, 오픈 카지노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좀 혼선도 있고 그랬는데 도민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새만금의 관광 레저 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개발할 거냐인데 골프장, 리조트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 디즈니랜드도 유치한다고 했지만 사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광활한 부지에 어떤 관광 산업을 가져올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복합 리조트라는 것이 지금까지 검토된 정책 수단 중에 제일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합 리조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에서 실국장들이나 간부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고 그날 개인적인 의견을 저 광활한 새만금의 관광 레저 용지를 어떻게 빨리 개발할 건가라는 개인적 아이디어와 생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고 기자께서 그때 질문하는 과정에 이게 내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복합 리조트에는 통상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합 리조트는 도 차원에서 아직 추진하려고 하는 논의와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와 정책 수단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날 그래서 비보도를 전제를 요구했는데 보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민선 9기 이원택 지방정부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선 9기 도정 핵심 키워드로 자, 도민 주권하고 체감 성장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건 이전 정부와 어떤 차별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민 주권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이 출발점이고 도민이 결국은 귀착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과 도지사의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나오고 오직 도민을 위해서 그 권한이 바르게 쓰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일꾼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민주권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 도정이 운영되는 과정이 아무래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도민주권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도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도청도 개방을 하게 된 거고 또 간부회의도 생중계하는 거고 또 도민과의 대화를 월 1회 도청 1층 예. 도민과의 대화방에서 무작위로 할 예정입니다. 무작위도 할 거고 또 14개 시군 돌면서 도민과의 대화도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생생한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런 걸 통해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들
우리 도정에 끊임없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도정에서 또 끊임없이 검토해서 정책과 사업으로 또는 그런 것들 속에서 도정의 리스크를 또 막아내고 뭐 그렇게 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인데 저희는 도정 운영을 기본적으로 상향식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고 체감 성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끌고 왔느냐.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전라북도를 성장시켜 가겠다는 게 기존의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장 전략이 효과는 있지만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장 전략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도민들, 우리 도에 있는 기업인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들, 전문가들, 전문 직종들의 도정이 좀 더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지원해서 성장시켜 가겠다는 겁니다. 지역을 위해서는 기존에 민선 8기에 있었던 주요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선거 과정 중에 올림픽 유치는 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들은 좀 승계를 하되 또 방식과 수정되는 분야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인수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승할 사업을 먼저 보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 꽃도 피고 열매도 필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보고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로 하나를 든다면 방산이죠. 방산 클러스터 최근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는 우리 안에 방위산업 업체들이 있고 또 방산 R&D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방위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앞으로 확대해서 더 키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로템도 있고 무주 쪽에 현대의 로템도 있지만 우리 전주에도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한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 기업들을 키워가고 국방부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뭐 대표적인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 이외의 사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아까 소재 케미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이런 것은 전 지사도 초기 준비를 해왔고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추진해 왔는데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어내야겠죠. 왜냐하면 첨단 케미칼 소재가 우리 전북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계승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계승 사업 중에 제일 좀 고민되는 건 하계올림픽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하계올림픽을 인수위 단계에서 보고받고 또 취임하고 자세히 보고받았는데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차관도 만나봤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청와대 가서 사회수석도 만나봐서 정부 측 의견도 점검했습니다. 그 취임 직후에 처음으로 결재 1호를 하신 게 그 간부회의 생중계를 하셨습니다. 간부회의를 일단 오픈하겠다는 거를 하셨고 또 이제 청사 진출입을 가로막던 스피드게이트도 없애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게 그 파격적인 조치 배경과 또 이제 사실 그 위한 기대 효과들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도민주권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은 우리 도민들께서 편안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게이트를 상시 개방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우리 공직자들과 도민들 간의 사이가 좀 편안하게 찾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악성 민원인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과제대로 또 저희들이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는 거고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 도민들 속에 있어야만이 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살지 육지로 나오면 죽는 거거든요. 공직자들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민들 속에서 도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이 힘들고 또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도민들 속에서 전문가들 속에서 현장에 일하는 리더들 속에서 그런 것을 찾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검열도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생중계도 하고 또 아까 스피드게이트도 개방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스피드게이트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 또 일각에서 또 간부회의가 어떤 공직사회를 좀 경직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경직시키지 않고 행정을 좀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이 방법을 찾기가 참 힘들 텐데요. 뭐 스피드게이트를 여는 것이 보여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도청을 출입하시는 분들은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정말 편안하게 도청을 출입할 수 있고 안내를 받아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달라졌다. 그건 어떤 민원인들의 도민들의 편익이 상당히 증진되어 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좀 경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생중계를 어느 수만큼 얼마큼 할 건지인데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도지사하고 국장들이 자기의 삶을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자기의 삶을 결정을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공간에서 자기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결정하잖아요. 도지사하고 국장들이. 도민들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자기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과정을 도민들이 지켜보고 또 거기서 정보를 구하고 또는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도지사와 도청 간부들의 결정들이 사실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공개되고 투명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뭐랄까 정서적으로 좀 불편해하거나 막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 정서를 빨리 일소해야겠다. 돈이 아까 소부장 산업과 포함해서 이러한 향토 기업을 어떻게 좀 육성하고 성장 가능한 지원 체계 안에서 관리하시고 지원하실지 그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 제가 우리금융 그 그룹 개소식에 갔는데 거기는 어떤 팀이 있냐면 기업 전문팀이 있더라고요. 기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기업의 과제와 또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이런 기업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진단하고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걸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성장시키는데 우리 금융그룹 차원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이 사실 우리 전라북도 기업을 전체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적은 인원이 어떻게 전체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모르겠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을 많이 알아가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수조사의 기초에서 맞춤형 성장 사다리를 세워야 된다. 그걸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서 해가겠다. 왜냐하면 큰 기업들도 있을 거고 중간 기업들도 있고 적은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업종별로 맞춤형 사다리를 체계를 세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재원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죠. 100억 정도 투자해왔는데 이거 저는 한 10배 가까이 올리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핵심이 되는 게 그 어쨌거나 지금 내발적 발전이라는 그 기존 생각 속에서 지금 나온 거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전북 성장공사하고 성장 펀드 근데 금액이 상당히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계획하신 금액이.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인 거는 그 보통 이게 기존에 지금 테크노파크나 아니면은 뭐 경제통상진흥원도 있는데 기술 제조하고 민간 경제하고 좀 나눠서 또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흡수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걱정도 있고 또 펀드 조성은 그 적지 않은 금액을 또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향토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라고 했을 때 아까 하나금융그룹은 기업팀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기업을 일관되게 분석하고 성장 전략을 구사해 줄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 기업팀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기업팀이 없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00억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주고도 있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지원해주고 있고 신보에서도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R&D 과제 또 정책자금 또 성장 과제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끌고 가지고 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일관되게 투자를 위한 전략을 짜가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장공사라는 것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사로 만들지 않고 빨리 만들려면 출자 회사로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만들면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는 출범을 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에 TP라든가 신보라든가 경제통상진흥원은 협업을 하는 구조로 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는 구조로 짜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한 일관된 분석과 성장 전략을 짜는 것은 이 성장공사에서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걸 끌고 가면서 어떤 기술적 과제, R&D 과제는 TP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또 경제통상진흥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하는 거고 신보나 TP는 또 기업을 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여서 가되 그 기업들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 시장 안에서 또 한국의 시장 안에서 경쟁력이 어느 수준이고 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어느 수준이고 클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게 성장 공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펀드는 제가 이제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 펀드, 국민 성장 펀드를 조금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또 도에서 출연하는 것도 있고 제가 뭐 여기 이제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또는 뭐 전북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 지역에 있는 금융들 같은 경우 펀드 투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하겠다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도가 그렇게 출자하면 자기네들도 태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 출범하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도내 전력 자립률 한 70%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전력 생산 기반들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된 전력이 산업으로 좀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개통 연결, 송전망과 그 변전소 사업들이 좀 미진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전력 공급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만한 어떤 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물론 이 송배전망은 전라북도에 혼자만은 할 수는 없는 거지만요. 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전략들 가지고 계신지. 예. 저는 앞으로 전력 문제가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이 우리 전북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 유치에도 그렇고 뭐 우리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도 저는 재생에너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현재의 전력망을 놓고 현재의 전북의 전력망을 놓고 생산한다고 한다면 사실 전력망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햇빛소득 마을이라는 것이 전력을 생산하면 ESS 저장 장치를 옆에다가 보완을 해서
기저전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ESS 장치를 보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전력망 체계에서는 ESS를 수소연료 전지라든가 ESS 저장 장치와 함께 하는 방식. 그래서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또 필요할 때 내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햇빛 소득 마을이라든가 또는 바람 소득 이런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가 육상 풍력 이런 것을 ESS와 연관된 형태로 해서 현재 전력망의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기후 에너지 장관하고도 뭐 지난주에 제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이제 응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제도가 좀 변경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가 고속도로도 그 도로를 보면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도 군도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전력망도 이제는 한전이 독점하지 말고 국가 기관망은 한전이 하되 국도가 있듯이 지방도가 있듯이 우리 새만금 지역의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광역시도지사가 재원을 투자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든지 투자해서 전력망을 구축하고 다만 관리 운영은 한전이 하기 때문에 한전한테 넘겨줄 수가 있죠. 대신에 정산을 받아야겠죠. 정산을 받아서. 그래서 광역시도나 민간이 전력망을 구축하고 한전한테 뭐 10년 동안 분할 상납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게 입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저는 도입돼야 된다고 제가 기후부 장관한테 주장을 했고 그렇게 된다면 속도를 더 내릴 수 있다. 한전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전북의 경제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의 전력망을 구축하는 거 또 전라북도 전체의 전력망을 이렇게 구축해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많이 유통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7대 3인데 30%는 뭐 우리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자체 자금률이 70%고 30%는 지금 전기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데 우리가 30%만 더 생산해서 우리 자체 자급자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구조를 피지컬 AI, 로봇, 수소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에 많이 소개가 됐지만 도민들은 좀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새만금의 현대차가 구조가 투자가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어떤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며 좀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좀 막연할 수 있는데요. 새만금 구조 투자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좀 도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지금 밝힌 기본 계획은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겠고 29년에 완공하겠다. 일부는 좀 뭐 35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기가와트 태양광 설비하고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수전의 플랜트, 그다음에 로봇 공장. 로봇 공장은 물류와 배송하는 전문 로봇 공장으로 일단 기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변 도시를 AI 로봇 수변 도시로 만들겠다. 수소 기반 이렇게 이제 5개 정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빨리 조기 착공을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소 산업 처음 들어보잖아요. 수소 생산, 소비, 유통과 관련된 법이 좀 개정되고 정비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을 생산해서 직접 꽂아야 하잖아요. 전기를 생산해서 수제력 플랜트와 AI 데이터 센터에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등 관련된 입법들이 또 필요하고 뭐 이제 그 로봇 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법이 필요한데 개정법이 3개고 제정법이 6개가 돼야 됩니다. 입법 과제로. 그래서 이 9개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각각이 처리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병도 원내대표 찾아가서 현대차 조기 착공을 위한 지원 법안으로서 9개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두려고 그랬습니다. 가지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건 타당하다.
당론 검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김의겸 군산 국회의원이 아마 당론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1월 안에는 당론 법안으로 추인만 되면 속도를 내서 입법 문제는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산업단지는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용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비가 70, 도비가 30, 지방비가 30인데 정부에서 5대5 하겠다는 걸 지금 우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장기 임대용지를 줘야 되거든요. 50년짜리, 100년짜리를. 현대차한테 그게 있고 또 아까 수변도시를 수소 배관망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소 에너지 기반 인공지물 로봇 도시를 만드는 게 때문에 수소 배관망을 누가 까냐는 거죠. 그 돈을 누가 들이냐는 거죠. 아무래도 정부가 지방비를 붙여서 배관망을 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 또 현대만 두를 수 없잖아요. 협력업체들이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하잖아요. 로봇밸리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들의 물류창고라든가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지원하는 문제들이 예산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과제하고 예산과제를 올해 잘 마무리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사이를 소집해서 투자 결의하고 바로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설계, 추진 이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새만금 개발이 전반적으로 저희도 지금 오래전부터 많이 가봤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물로 채워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새만금 개발청장 대화에서도 2050년 했던 거 35년까지 매립을 좀 단축시켜서 하지 않을 부분은 하지 않고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민선 9기에서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좀 추진이 되고 속도, 방향, 양상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떻든 SOC입니다. 공항 문제가 있고요. 공항은 8월 달에 아마 2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8월 말 정도에. 이길 걸로 보고 있는데 이기면 바로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면 착공을 올해 말이라도 들어간다면 사실 한 29년, 30년 언저리에는 국제공항이 하나 우리 곁에 와 있을 것 같고요. 항만이 지금 2선석이 올해 준공입니다. 항만이 2선석이 준공인데 옆으로 5만 톤짜리 8선석을 더 해야 됩니다. 이거 재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가 항만 계획에다가 국가주도 재정으로 이걸 또 4선석이라도 넓혀야 되거든요.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하고 항만 배후 부지를 재정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가 준공을 했는데 배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반 시설도 있어야 되고 배도 들어야 되고 크루즈 10만 톤짜리가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항만이 지금 2선석이 준공되고 저반 시설이라든가 기본 배가 들었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옆으로 확장하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저반 시설이랄까 배후 부지랄까 이런 것도 그다음에 옆으로 한 4선석 늘리는 이런 것도 한 이재명 정부 안에서 한 4선석 정도 늘리면 총 6선석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고 철도도 이제 서해안 철도가 올라오고 이제 서해안 철도가 국가 철도망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인입선 대야선에서 새만금항으로 하는 철도도 사실 30년까지 돼 있는데 32년까지 돼 있는데 이거 좀 당겨야 됩니다, 사실. 철도도 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SOC가 큰 SOC가 끝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걸 계속 수정 보완하고 또 현대차 구조 투자 피지컬 AI와 로봇 관련된 거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하고도 좀 협의하고 쭉 이러면서 이제 전북 균형 발전 전략이 발표되는 날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조금 답답하시지만 사실 저도 답답하고 그런데 인내심을 갖고 잘 준비하면 우리는 3년 안에 만들어질 현금인 거고 저쪽은 10년, 15년이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음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금을 빨리 키우는 전략으로 간다. 여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투자 전략을 세워준다고 하니 그 기대를 갖고 간다 이런. 예, 소상공인들 상당히 힘들고 자영업자들도 어렵습니다. 그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책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 보관 좀 가지고 계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시장을 놓고 보면 많이 축소돼 있죠. 소비가 축소돼 있고 위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민간 자본이 그걸 좀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공공이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북페이, 전북페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게에서 뭔가를 소비하고 나면 10%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게에서 쓸 수 있는 페이로 돌려드리는 거죠.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전북페이 제도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10만 원 쓰면 만 원은 어디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소비를 좀 더 늘려갈 수 있겠죠. 제가 볼 땐 또 늘려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북페이라는 것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군 단위 완주군은 조금 뭐 이제 군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군 단위는 제가 그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전체 다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햇빛연금과 연동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는 햇빛연금을 50개 이상 만들어라. 그러면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소득을 본 사업으로 도가 전환시켜서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햇빛소득과 연동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초 그 농민소득 아니 농촌 기본소득이 재원이 좀 돌면 또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거고 또 햇빛소득 마을까지 해서 연금까지 또 돌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체능 시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체능 바우처를 좀 도입해서 예체능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체능 쪽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또 기회가 좀 올 겁니다. 또 예술인 기본소득 뭐 이런 걸 좀 도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책이 이제 내년부터 하나씩 쭉쭉 가면 아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좋아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문제, 경쟁력 문제는 제가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서 키워가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투자 또는 판로를 개척하는 거 온라인에 뭐 예를 들면 우체국 쇼핑몰에 온라인 그 전북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체국 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한다든가 또는 쿠팡 네이버에 우리 전북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점해서 판로를 열어준다든가 또는 좋은 제품들은 세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 소득이 좀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우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전국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는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겠다. 다양한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창조적 능력을 발현될 수 있고 경쟁력을 갖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청년, 그다음에 농업 문제를 질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자체, 도에서는 청년 정책을 해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지만 그래도 현실은 청년이 지금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결국 청년들은 지자체 지원금보다 전략 산업, 그다음에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해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이 8,000명씩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10년이면 8만 명인데 이제 사실 인구 감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인구가 곧 경제이기 때문에
인구가 그 지역의 경제 규모,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청년들이 8,000명씩 빠져나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덜 빠져나가고 우리 전북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전북에서 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저도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청년들은 예를 든다면 취업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창업하려는 분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창업과 취업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내 기업들이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공부를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도내의 고임금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본질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걸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 잘 안 먹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업들 아까 OCI라든가 백광산업이라든가 하나케미칼이라든가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우리 기업의 중견기업들을 지원해서 이 기업이 한 바퀴만 더 커면 거기에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내발적 발전 전략에서 성장사다리 맞춤형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현재는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부족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2년 정도 산학 커플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들하고 짝짓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 적성과 내 기술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그 회사를 가봐서 이게 미래가 있는지 없는 건지. 지금은 뭐 중소기업이지만 갔더니 미래가 있다. 그러면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산학 커플링 인턴십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들에 가서 자유롭게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한 1년에서 2년간 자기 선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야, 그 좋은 인재야. 그러면 좀 더 주고라도 잡을 거고. 그래서 산학 커플링 제도를 상당히 도입을 해야겠다. 그 인턴십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50% 되고 기업이 50% 되고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가겠다. 이게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거고요. 창업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성장 사다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중에 청년 성장 사다리를 좀 더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라북도에서는 도전할 기회가 있어. 도전도 못 해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번 내지 재개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는 전라북도에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저는 그렇게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농이든 귀농귀촌한 농이든 그 귀농귀촌이든 간에 농촌에 들어가면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어. 이제 품목별로 다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쌀을 하느냐, 포도를 하느냐, 수박을 하느냐, 뭐 야채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 품목별로 다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한 4, 5천을 연 한 6, 7천을 벌 수 있어.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어. 이 단계까지 사실 청년농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나중에 그 농산물이 판로가 안 되면 다 빚을 떠안고 망하고 성장 사다리가 이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성장 사다리를 이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이어주고 거기까지 이어지면 자립해서 졸업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성장 사다리에서 이제 그 판로 문제를 농민 개개인 보고 알아서 하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농협과 도가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에 돌아가면 그래도 한 5, 6천은 벌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줘야겠다. 이게 이제 청년농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농업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쌀과 농콩 중심인데 엽채류, 원예, 네. 약용식물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을 시켜가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엽채류는 한 필지로 보면 2동 정도 지을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연 한 8, 9천 법니다. 지금 엽채로 하시는 분들. 요즘 샐러드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유리 온실이 아니고 비닐 하우스형 스마트팜에서 그러니까 우리 농업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4년이 될지 8년, 12년이 될지 앞으로 이제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 어느 날 도민들에게 어떤 도지사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또 어떤 도정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지 마무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172만 도민들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각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도지사고 도청의 기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곳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삶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172만 우리 도민들 각자의 삶을 뭔가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또 그걸 위해서 좀 노력해온 사람으로 또 우리 도청 공직자들이 정말 한 팀이 돼서 172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런 것으로 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짧지 않은 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변화와 혁신을 표방한 민선 9기 전북도정이 이제 막 출범을 알렸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도민 모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전주 MBC 특집 시사토론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